자, 문제 29번 횡령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면 지금 공범이라고 되어 있죠. 공범이라고 되어 있을 때 밑에 보면 자,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 이체했다. 그러면 사기죄는 기수가 되죠. 자, 그리고 계좌 명의인이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새로운 피해법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만 될 뿐입니다. 만약에 공범이 아니라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범이라고 하면 사기죄만 될 뿐이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도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꼭 좀 봐두시고 30번을 갑니다. 자, 배임죄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은 뭐 예상 문제라도 거론되는 판례이기도 하지만 보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자 그랬습니다. 위조했다 그랬죠? 이것은 뭐다? 법률상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손해 발생이 생길 염려도 없고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X. 나머지 보시고요. 31번 갑니다. 작물죄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을 보면 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인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 자, 그자가 그 사기 피해자로부터 예금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을 했다. 자, 이 돈을 인출한 부분은 작물 맞죠? 범죄 행위로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물은 맞는데 그러면 작물 취득은 될 수 있을까? 돼야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피고인이 다이렉트로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는 거잖아요. 작물 취득이 안 됩니다.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본범으로부터 내가 건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범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이렉트로 돈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은 아니다. 작물은 맞지만 판례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작물 취득이다. X. 자, 32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대물변제 이야기 나와 있죠? 대물변제는 강제집행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을 가봅니다. 자, 2번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을 위반했죠.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면 의료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어요. 즉, 이 개설 자격이 없는 자는 의료법 위반 관련해서 요양급여 청구가 안 된다. 요양급여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인 거예요.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3번을 가보면 지금 세분 납부 문제나 세금 문제인데 지금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친구에게 허위 양도했습니다.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강제집행만 될 때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공소시효 문제인데 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추징금을 수령한 때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압류 및 추징명령을 받았을 때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죠? 여기죠. 채권 압류 및 추징명령을 받았을 때 이때 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33번 유가증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 공모를 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교부했다고 했죠. 공범이니까 아직까지는 뭐다? 위조 유가증권이 범인들 수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수중 안에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행사가 되었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34번을 가죠.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 가봅니다. 자, 지금 명의신탁 얘기 나와 있고 명의수탁자 나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볼게요.
아무런 부담도 지워지지 아니한 채 재산을 명의신탁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자기의 그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행사가 포괄적으로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기, 포괄적으로 허용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다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아무런 부담도 지어지지 아니한 채 재산을 명의신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탁자가 명의를 빌려주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를 이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내 명의 갖다 써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허용했다. 포괄적으로 허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허용했다라고 보는 것이라서, 따라서 어떤 재산적 거래 행위를 할 때는 수탁자로부터 이 개개별적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 저거 땅 살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 내가 건물 살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 이렇게 개개적으로 승낙받지 않고 포괄적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승낙받지 않고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를 갖다 써도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이러한 서류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권한이 주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위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X하시고. 자, 3번을 가봅니다. 3번은 이제 지배인이죠. 여기도 지배인 나옵니다. 그런데 이 3, 4번을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3번을 가보면 지배인 같은 경우는 재판상이든 재판 후에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잖아요. 이 사람은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뭐를 못한다? 위조를 못하고 변조를 못하고 작용 모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을 보시면 위조죄가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런데 이 지배인은 재판상이든 재판에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한을 제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4번입니다. 4번에서 A은행의 내부 규정이 어떻게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면 이 지배인이 할 수 있는 권한 행위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자, 이 은행의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자, 지급 보증 등의 의사결정 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지배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지배인 위에 꼭대기에 누가 있다? 상위 결재권자가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 밑에 A은행 명의로 된 대출 채권 양수도 약정서와 사유인관계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 사람이 무권한자가 되는 거예요. 상위 결재권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배인이 지 멋대로 이러한 약정서와 인감을 썼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X. 그래서 이 3번과 4번을 비교를 잘 해두시기 바라요. 자, 35번을 갑니다.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는 것을 골라라 했는데 기억 동그라미고 나머지는 다 X거든요. 보겠습니다. 1번이 쉽죠. 신분 확인하려고 하는데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했다라고 했을 때 운전면허증은 실문 확인 용도가 있죠. 그래서 용도 내로 썼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됩니다. 자,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등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본은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부정행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디귿번은 최신 판례이면서 최근에도 출제가 되었죠. 장애인 표시, 장애인증이죠. 장애인증을 가지고 이제 장애인 차량을 몬 것인데, 장애인도 아니야.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장애인 표시를 부착하고 비치하고 운행했는데, 비치한 장소가 어디냐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겁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거죠. 장애인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사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애인 표시를 그 용도 내로 쓴 부분이 아니죠. 만약에 이 권한 없는 자가 표시를 자동차에 부착해 놓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파킹을 했다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요금 할인이 된다든지 무슨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이 부정행사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닌 곳에 파킹해놨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자,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운전면허증에 특정된 용법에 따라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뭐 미음번에 많이 봤죠. 타인 주민증을 이동전화 가입 신청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 확인용으로 쓴 것이 아니죠. 신분 확인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서 즉 본래 용도 내로 쓴 부분이 아니라서 부정행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36번 뇌물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3번을 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말한다. 그래서 약속죄가 되려면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안 된다 X.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내가 저걸 뭐 너 얘기대로 요구들을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1000만 원 갖다 줘. 1000만 원 줘야 돼. 이렇게 합의를 보고 내가 허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에게 약속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가 합치를 해야 돼. 합치했을 때 약속죄가 된다. 37번 가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이죠. 자, 또 교도소 얘기죠. 여기 보시면 자, 금지 물품에 해당하였다. 자, 전자장피입니다.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는 그 카메라 등을 갖고 이 금지 물품인데 이것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위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위계에 의한 공직방해 안 되나요? 금지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교도관이 법상 감시 단속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형집행법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태만히 하면 그 사람이 법 위반이 되는 거지 그걸 태만히 했고 몰래 갖고 왔다고 해서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바꿔볼게요. 교도관이 탱자 놀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부정물품 들어갔다고 해서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거 갖고 들어갔어? 너 위계한 공직방해야. 그러면 공무원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놀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에서 금지 물품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자기는 태만히 하고 너가 부정물품 갖고 들어갔다고 해서 너를 무조건 공직방해로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 일을 피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주거침입죄도 되지 않습니다. 38번 가봅니다.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자 보세요. 은닉시키면 기수입니다. 그렇죠? 은닉시키면 기수가 되고 기수 이후에 무혐의 석방될 것은 그 기수 이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고 2번도 보면 대신 출두가 시켰다라고 했을 때 역시 기수가 되죠. 다음 자신의 집에 투숙했다고 했을 때 발견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은닉도피가 됩니다. 나머지 볼게요. 공범의 이름을 아는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줄 필요 없죠. 그건 경찰관이 밝혀내야 할 의무니까요. 자, 밑에도 보면 허위 진술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경찰관에게 법적으로 범인을 잡아야 할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경찰관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가만히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교도관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은닉도피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답은 3번 되는 겁니다. 39번 위증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일단 2번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타가 약간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가봅니다. 당사자는 위증죄 주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대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대표자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역시 위증죄 주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 가봅니다. 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허위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이라고 하면 위법이지만 민사소송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적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제 3번 갑니다. 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면, 허위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되죠. 기수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요중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증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해설이 잘못됐어요. 해설을 가볼게요. 해설을 가보면 제가 해설을 바꿨습니다. 여러 번 해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허위 진술했을 때 위증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중사실인지 아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을 이렇게 2번, 3번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잘못 집어넣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기억 기재가 된 대로 사실이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죠. 물어보니까 사실인데요 라고 했지 허위 진술을 한 바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판례는 위증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설령 그 부분에 있어서 허위 기재가 된 부분에 있어서 있다 할지라도 사실대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인데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위증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고죄 문제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먼저 1번 가볼까요? 자, 무고죄는 객관설입니다. 주관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했다. 그랬을 때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니죠. X하시고 어떻게 했을 때 무고가 되는 겁니까? 객관적 진실에 반했을 때 무고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관설이고 무고죄는 객관설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을 가볼게요. 자, 일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다고 한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건 나중 문제니까요. 자, 3번 가볼게요. 내가 지금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를 신고했는데 불기소라든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랬다면 이 성폭력 피해 신고를 당했다라고 고소한 사람은 다 무고죄로 처벌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가 된다라고 해서 허위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신고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 여성의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케이스는 사건들마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해졌던 상황 자체가 다 상황들마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이 검찰이나 법정에 가서 불기소, 무죄 판결 내려졌다고 해서 다 무고죄로 처벌하게 되면 누가 겁나서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틀린 지문이고 마지막 가보시게 되면 무고죄는 필요적 감면 조항이 있다는 거 아시죠?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서 그리고 불기소가 내려졌으니까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바는 없겠죠. 그래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자가 법정에서 자백했다면 이것도 필요적 감면 조치 혜택을 준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